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서 한손원 작품을 다 알아낼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이었고, 여섯 번째는 박민호 교수님의 연구인데 저의 지도 교수님이기도 해요. 박사 논문을 쓰면서 저의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일본 작가 시마자키 노선의 박애와 비교하는 작품인데, 박민호 교수님도 주장하는 테마를 주장하는 주제를 좀 더 요약하자면 금기의식과 고독하고 이 풍습을 이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스러운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백종 신분에 대한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떤 순서로 이어왔는지, 어느 시대부터 사라졌는지에 대한 논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을 좀 더 짧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백종의 존재성 혼란, 왜 억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신분인지를 알아가는 것하고 이 풍습을 유일하게 사실은 이어갈 수 있도록 고독하는, 갈등하는 김본돌의 갈등하고 양가성, 마지막으로는 맥종의 후손님을 거부하거나 숨기거나 내면하고 태도로 이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의 행동하고 인물들의 심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맥종의 기원부터 시작하자면 맥종은 고유한 한국의 계층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선시대 저기부터 생겼다고 하지만, 근데 조선시대 전에도 고려시대에도 맥종이라는 맥종에 해당되는 직업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차이로 봤을 때, 이거를 좀 더 무슨 차이로 이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고 본다면 다른 평민 계급과 차이가 있다면 도지만 못 받는 게 다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는. 근데 이거 조선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차이조차 없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주인공 김인철하고 사촌 김기령의 사실은 태도와 시각 차이가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대립되고 있고, 김인철은 혼란스럽고 맥종을 거부하는 만큼 사촌 김기령은 좀 더 과감하게 맥종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맥종이라는 계급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 작품에서 우리가 맥종에 대한 설명, 풍습, 맥종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다 제3자인 지 교수의 시각으로 알고, 맥종은 특히 지 교수의 가장 힘들다고 하는 부분은 3.1운동회에 맥종이 저절로 사라졌다는 화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찾는 모든 서류에서는 3.1운동회에는 맥종이 갑자기 사라진 건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아무것도 못 찾는 게 지 교수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화두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 교수가 진주에 사는 학생을 통해 사실은 3.1운동회는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전에
맥종의 처음 어떻게 보면 자유나 처음에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1894년에 형평성 운동을 알게 됩니다. 형평성 운동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더 알아봤을 때는 사실 일본에서 무리를 맞는 거였고, 일본에서 수평사인 것은 한국에서 형평사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지 교수가 궁금했던 뿌리가 어떻게 된다면 왜 진주에서 시작했는지가 굉장히 이해 못하는 부분으로 바꿉니다. 사실 위에서 이 책에서 소설화에 대한 두 버전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버전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게 극락의 각을 위한 돌을 닦는 결말입니다. 이 결말으로 인해 사실은 김먼돌 영감이 이것으로 인해 아직도 맥정의 계급을 후손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계속 몰아붙인다고 봐야 합니다. 김본돌은 맥종으로서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맥종 신분의 먼디 나무걸 생활송하고 전통적인 의식 행사까지 대표하는 사람으로 남는 건데, 근데 아들은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김본돌 영감의 아들은 맥종이라는 신분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직업으로만 인정한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에스기 선생님 좀 더 시간을 네.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더 빨리 한다면 그럼 이 작품에서 환승호는 물질적인 사물을 통해 구원, 고독, 유랑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인간의 내면의 고민과 망학 혹은 애쉬의 기능으로 이러한 상징 체계를 즐긴다고 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작품에서는 구원, 고독, 유랑 문제보다도 이거 70년대, 80년대 그 사이의 작품인데 그 사이에서 전후 이후에 달라지는 한국 사회생활의 혼란을 훨씬 더 신분 혼란, 훨씬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빨리 가자면 이 작품의 중요한 것은 맥정의 말을 하면서 피와 칼을 뺄 수가 없는데 피와 칼은 맥종의 운명이자 맥종뿐만 아니라 전에 조선시대에서는 망나니처럼 살았던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맥종의 혼인풍습인데 이 책에서는 맥종의 혼인풍습은 간단하고 눈에 띄지 않은 것이지만 근데 신분이 사라지면서 신분을 숨긴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을 한심하게 봅니다. 그럼 사실 이거 맥종의 후손 컴플렉스를 김인철을 비롯한 내현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주의 이야기로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철하고 나의 남이의 삼각관계가 있는데 나이는 스스럼 없이 인철을 거부하고 사랑을 말하지가 않고 남이가 맥종의 후손님을 알게 돼도
끝까지 인처를 지키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사실 인철의 형 인하와 김본돌 영감의 우리가 관계도 보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인하가 백정임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혼자서 성공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백정이라는 신분이 누구한테 들킬까봐 너무 겁나고 인철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을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것까지 느껴지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봤을 때는 크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좀 더 제가 소설화를 좀 더 중심으로 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백정의 고향이라는 게 어디인가라는 것을 좀 더 열심히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아쉬움이 남다고 해야 되고, 이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스기정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발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에서 아이산 툴라바예바 선생님하고 아이겔 베리알로와 선생님 공동으로 준비하신 발표인데요. 한국어 제목은 한국뉴스 웹사이트 기사의 언어학적 분석이고 아마 발표를 영어로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emantic Analysis of Articles, Headlines on Korean News Websites 이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아이산 툴라바예바 선생님, 아이게른 베리알로 선생님 반갑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으로 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